안녕하세요. 김미성 약사입니다. 한 주 동안 잘 계셨는지요?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요, 이 부신피로 증후군 2편 영상인데요. 지난 시간에 부신피로 증후군일 때 해당이 될 수 있는 체크리스트 32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12가지 이상이 해당이 된 경우에는 부신피로 증후군을 의심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당연한 관심이겠지만 이 12가지 이상이 해당이 되시는 분들은 그렇다면 내가 어떤 영양소를 먹어야 되는지, 어떤 음식이 나에게 도움이 되는지 아마 많이 궁금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그런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좀 해결해 드리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부신 저하에 따른 영양소를 소개해 드리기 전에 먼저 부신의 기능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우리 몸은 항상성이 깨어졌을 때 일상생활이 힘들어질 수 있고 질환이 시작이 될 수 있다라는 말 아마 반복해서 들어보셨을 건데요. 일종의 체온도 우리 몸의 항상성의 하나죠. 그러니까 체온도 일정하게 36.5도를 우리는 유지를 해야 되고, 혈압도 예를 들면 180에 120에 80을 유지를 해야 되고, 혈액에 대한 pH도 약 알칼리를 유지를 해야 되고,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몸은요, 이 호르몬에 대한 분비도 항상성을 유지를 해야 돼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스트레스라는 게 장기적으로 노출이 되다 보면 이 부신이라는 호르몬을 분비하는 기관에서 이 스트레스를 극복하기 위해서 호르몬을 과도하게 분비하게 된다 그 말이죠. 그러면 이미 그게 항상성이 깨진 거죠. 그러면 그게 이제 일상생활이 힘들어져서 피로가 시작이 되면서 이제 다른 여러 가지 부수적인 증상이 따라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신에서 분비가 되는 대표적인 바로 호르몬이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에요. 그래서 이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은요, 우리 몸에 절대 나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그 스트레스를 극복하기 위해서 나온 호르몬이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코르티솔을요, 다른 말로 일명 스트레스 호르몬이라고도 불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영양소는요, 이 코르티솔 호르몬을 조절해 주거나 이 코르티솔 호르몬이 잘 생성이 되도록 도와주는 영양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부신피로 증후군의 가장 중요한 영양소 첫 번째는요, 이 비타민 B군을 둘 수가 있습니다. 모든 대사 질환에 비타민 B군이 들어가지 않은 곳이 없죠. 그만큼 이거는 거의 약방의 감촉격으로 다 들어가는 종합 영양제인데요. 특히나 이 부신피로 증후군에는요, 이 비타민 B군이 가장 중요한 영양제라는 거예요. 특히나 물론 하나하나 영양제 비타민 B1, B2, B3 다 중요하기도 하지만요, 그 중에서도 비타민 B5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신 호르몬 중에 대표적인 호르몬이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이 코르티솔이라는 부신 호르몬이 바로 이 비타민 B5, 우리 판토텐산이라고도 부르거든요. 근데 이 판토텐산에서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스트레스를 극복하게 해주는 호르몬이 코르티솔인데, 이 코르티솔이 비타민 B5를 원료로 해서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비타민 B5가 아세틸코에이라는 조효소가 되고, 그 아세틸코에이에서 우리 몸에 정말 중요한 콜레스테롤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콜레스테롤을 통해서 이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B5가 부족했을 경우에는 이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 또한 적절하게 만들어질 수 없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 비타민 B5를 드셨을 경우에는 이 초기에 이 부신이 이 스트레스에 과도하게 반응하는 것을 억제 또는 조절해 줄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비타민 B5를요, 다른 말로 판토텐산이라고도 하지만 항스트레스 비타민이라고도 불립니다. 그러니까 항스트레스 비타민,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조절, 평형을 유지하게 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부신피로 영양제 중에서는 첫 번째로 꼽을 수 있는 게 바로 이제 비타민 B5 판토텐산이라는 거고요. 그래서 비타민 B군 영양제를 선택하실 때 요즘은 이제 부신 피로 증후군 환자들이 많아지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 부신 환자들을 위한 영양제가 따로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품들을 보면 아시겠지만 다른 비타민 B군과는 다르게 이 비타민 B5만요, 거의 500ml 정도에 되는 그런 초고용량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 제품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제품을 선택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부신 피로 증후군의 중요한 영양제 두 번째는요, 마그네슘과 아연을 둘 수가 있습니다. 이건 미네랄이잖아요. 물론 다른 뭐 칼슘이라든가 뭐 구리, 아연, 망간 다 중요하죠. 그 중에서도 이제 마그네슘이나 아연이 중요하다라는 건데, 제가 한 1년 전쯤에 마그네슘에 대한 효능을 설명드리는 영상이 있었는데요. 그때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이 부신이라는 호르몬이 코르티솔이라는 건 제가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게 됐을 때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나와서 조절을 하게 되는데, 문제는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내가 스트레스를 1 정도 받았으면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1 정도만 나오면 돼요.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 어떤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1 정도 받았는데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1 정도 나오는 게 아니라 2나 3 정도 나와버릴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게 어떤 경우냐? 바로 이런 마그네슘이나 아연 같은 우리 몸에 정말 중요한 이러한 미네랄이 부족해졌을 때, 심각하게는 고갈이 되었을 경우에는요, 이 스트레스를 감당하는 호르몬이 너무 비정상적으로 과잉되게 분비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마그네슘이나 아연 같은 이런 미네랄이 충분한 경우에는요, 이게 스트레스가 1 정도 나왔을 때는 내 몸에서 분비가 되는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도 1 정도가 나와서 적절한 스트레스를 내 몸이 컨트롤할 수 있을 정도가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혹시라도 내가 과도하게 뭔가 정신적인 또는 육체적인 어떤 스트레스에 과도하게 반응하는 게 있다라고 느껴진다면 마그네슘이나 아연 같은 이런 미네랄의 결핍이 아닌가라고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된다라는 거고, 그러한 경우에는 충분하게 보충하실 필요가 있는 게 바로 이 마그네슘이나 아연 같은 미네랄입니다. 부신 피로 증후군의 중요한 영양제 세 번째는요, 오메가3입니다. 이 오메가3 또한 종합 비타민만큼이나 모든 대사성 질환에 다 등장하는 영양제인데요.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몸은 약 세포가 100조 개로 이루어졌다라는 건 아시죠? 물론 몸집이 큰 사람들은 더 많겠죠. 약 120조 개 이상일 수도 있고요. 그렇게 세포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세포가 120조 개 정도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것은 세포 하나하나가 다 독립된 존재라는 거죠. 근데 그 독립될 수 있다라는 게 뭐냐면, 이 세포막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세포가 독립되게 존재한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 오메가3가 이 세포막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구성 물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메가3가 있어야만이 세포막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이 세포막이라는 것은요, 폐쇄된 닫혀져 있는 막이 아니라 정말 내 몸의 필요에 따라서 수천 개의 문이 열릴 수도, 수만 개의 문이 열릴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문이 잘 열리고 잘 닫혀져야 되는 건데, 이게 오메가3가 좋은 양질의 오메가3로 세포막이 채워져야 정말 적절할 때, 내가 필요할 때 문이 열리고 필요할 때 문이 닫힐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오메가3가 예를 들면 오염된 오메가3가 들어오거나 또는 오메가3 함량이 부족하게 되면 내 몸의 세포의 문이 적절한 때 닫히거나 적절할 때 열릴 수 없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세포막의 건강이라는 거고, 이 세포막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양의 또는 양질의 오메가3가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 부신 호르몬이 분비가 되도록 강화시켜줄 수 있는 게 오메가3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세포막에 있는 호르몬 수용체의 활성도도 증가시킬 수 있는 게 오메가3이고요. 쉽게 말하면 적은 양의 호르몬 분비로도 좋은 성과가 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오메가3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부신 피로 증후군의 중요한 영양제 네 번째는요, 아답타겐을 들 수가 있습니다. 이 아답타겐이라는 단어는 집에서 홍삼이나 인삼을 달여 드시는 분들에겐 좀 익숙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지 않은 분들은 좀 생소하실 거고요. 이게 인삼이나 홍삼이 그 효능을 나타내는 그 대표적인 게 이 두 가지 물질에서 유래를 하는데요. 그 첫 번째가 바로 이제 진세노사이드라고 불리는 사포닌이 그 첫 번째고요. 두 번째가 방금 말씀드린 이 아답타겐이라는 천연의 면역 증강 물질을 둘 수가 있어요. 물론 이 아답타겐이라는 이 물질이 인삼에만 많이 들어있는 건 아니고요. 그 외에도 이제 황계도 많이 들어있고, 그리고 감초에 많이 들어있고, 가시오가피, 그리고 아슈와간다, 홍경천, 오가피, 이런 식물성 물질에서 이제 추출할 수 있는 이제 물질인데요. 이 아답타겐이 명확한 기전이 밝혀진 것은 아니지만, 이게 어찌됐든 간에 그 HPA 액시스라고 하거든요. 그게 뭐냐면, 이 시상하부, 뇌에서 그 호르몬을 분비 조절해주는 센터인 이 시상하부, 그리고 그 아래 뇌하수체, 그리고 이렇게 방금 말씀드린 부신,
이걸 이제 축으로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거를 이제 HPA 엑시스라고 하는데, 이 세 가지로 이어지는 이 엑시스 축을 강화를 시켜서 내 몸에서 코르티솔이 합성이 되는 걸 촉진을 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아답타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부신에서 분비되는 이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어떤 역할을 해요? 바로 면역력을 조절해주는 중요한 호르몬이잖아요. 그래서 이 코르티솔의 합성을 촉진을 시키고, 그리고 그에 따른 결과로서 면역을 증강시켜주고, 또 한 가지는 스트레스의 반응도를 감소시켜줄 수 있기 때문에 이 아답토겐이라는 게 이 부신 기능에 강화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영양소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부신 피로 증후군이 있을 때 내가 집에서 홍삼을 다려 먹으면 이걸 극복할 수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안타깝지만 그러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답토겐이라는 것도 일종의 알카로이드거든요. 근데 이 알카로이드의 성질이 열에 굉장히 약해요. 그런데 홍삼 우리가 보통 아주 고온에서 달여서 드시잖아요. 그래서 사포닌은 잘 추출이 되는데 이게 이 알카로이드는 열에 약하고요. 더더군다나 고온에서는 증발이 돼버리는 그런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아답타겐을 드시고 싶으신 분들은 따로 이제 제품화된 아답타겐 그런 제품들을 선택하시는 게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오늘 내용 정리해 드릴게요. 부신피로 증후군인 경우에 권장되는 중요한 영양제 첫 번째는요, 비타민 B군이라는 거고요. 그 비타민 B군 하나하나가 다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도 비타민 B5는 아주 중요하다. 그 이유가 바로 코르티솔이라는 부신 호르몬을 합성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구성물질이 바로 B5라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바로 이제 마그네슘과 아연을 둘 수 있고요. 이 마그네슘과 아연은 코르티솔의 그런 내 몸에서 분비되는 것을 조절해 주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거고, 그리고 세 번째가 오메가3. 오메가3는 세포막을 구성하는 구성물질이기 때문에 내 몸에서 분비되는 부신 호르몬뿐만 아니라 기타 다른 호르몬들의 분비도 강화시킬 수 있고, 그리고 그런 호르몬들이 반응할 수 있는 호르몬 수용체의 활성도 증가시킬 수 있어서 적은 호르몬으로도 또 좋은 성과가 나도록 도와주는 게 바로 이제 오메가3라는 거고요. 네 번째가 바로 이제 아답타겐이라는 천연의 면역 증강 물질이었습니다. 오늘 내용 이것으로 마치고요. 오늘 내용도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